찜통더위 못지않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게 요즘 전국 상황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정치 현안을 놓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오기와 독선의 논리가 판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8월 임시국회가 내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둘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없다. 야당은 사태의 원규명이 먼저라며 핵심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진석, 우상호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정 3인의 증인 채택 등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도 처리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추경을 해주느냐? 추경을 안 한다고 나라가 망하느냐? 이런 말까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험악한 대치전국 속에서도 민생 추경 처리만큼은 단 한 차례도 무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민생 추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데나 펑펑 쓰여지고 또 아무렇게나 부실 운영이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전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그 실세들 설득을 하셔서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안에서나 실세지 국민들 속에서 실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결정하신 분들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정책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야당 추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월호 특위 문제 등으로 추경을 무산시키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데 정부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증인 세워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어느 쪽에 더 설득력 있게 들으시고 계셨습니까? 이게 추경은 민생 문제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청문회, 그거는 정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가 민생을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문제와 해버리면 끝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민생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정부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겠죠. 네. 정치가 민생을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없다. 네. 그리고 어차피 민생 문제를 일단 해결해 놓고 나서 그리고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다뤄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민생 문제를 꼭 그 정치 문제하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볼모를 잡는다는 건 잘못하는 거죠. 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요, 우리 이 박사님 다 잘 아시는데 정인 채택 문제 이거를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요, 이 야당이 이걸 연계하면 안 됩니다. 연계함으로써요, 오히려 이 최경환 씨하고 이 안종범 씨, 홍기택 씨가 정인으로 나오지 않는 그 부당성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린다. 정쟁으로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사안을 성격이 물론 여기 성격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연계하는 건 옳지 않고 특히 이번 경우에 이걸 연계함으로써 최경환 씨 등이 정인으로 안 나오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은 분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경환 씨하고 안종범 씨, 홍기택 씨가요 정인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거. 그다음 또 새누리당에서 또 이 정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는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요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정책 결정한 거를요, 그 왜 국민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약 한 4조 원의 말하자면 추가 자금을 지원토록 결정했다. 그걸 왜 말 못합니까? 이건 말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사전에 알은 겁니다. 그게 너 죄를 너가 알았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떳떳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더더욱 이거는요. 약 4조 원의 분식회계가 있었거든요. 이 사실 더 추가 지원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거든요. 따라서 더민주당은 저런 식으로 정쟁으로 자꾸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이건 안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네 죄를 네가 알았기 때문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분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요. 분리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민주당이 이걸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나이 우상호 우상호 대표 말하는 거 보면 뭐 정부가 좀 부담이 있더라도 저런 말 자체가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리 대응하자는 말씀은 두 분이 똑같으신데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국정감사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커다란 문제고 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걸 원하면은 일단은 추경을 해주고 국정감사라는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 후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언제라도 밝혀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걸 본다면은 결국 그 국민의당도 거기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완전히 설득이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나 여기서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순전히 더민주의 정치 공세라고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도 안 열리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그 청문회 못하면은 국정감사하면 돼요. 하면 된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그런데요. 거죠. 국민의당에서 지금 사실은 증인 채택 협상하고 예산 추경안을 동시에 하자라고 중재안을 냈어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만약 이번에 조선 해운 구조 조정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4, 5개월간의 어려움이 다시 우리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 일정을 먼저 잡고 증인 협상, 즉 선의훈안, 구동존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결위를 계속하면서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합니다. 예결에서 심의를 끝내고 또 증인 채택의 협상도 계속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일괄 타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협상도 지진부진하다고 하면은 결국 경제만 파탄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청문회와 특위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최종에 가서 일괄 타결을 짓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 장 대표님 실효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더더욱 최경환 씨는 뭐 정인에서 좀 빼주겠다는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이 박지원 대표의 발언은 정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이 없는 발언입니다. 좀 야박하게 말하면 딱 야합성 발언입니다. 야합성 발언. 그래서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할 말로.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면 추경은 추경대로 만약 추경이 문제가 없다면 이 추경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 내용이요 약 11조 원이나 되고 거기다가 또 이 기금까지 투입하는 거 보면 2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건 한 7, 8%, 10% 가까운 돈인데 그건 그것대로 이거 지금요 아무것도 제대로 따지지도 안 하고요 완전히 그냥 정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 이런 거를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그냥 뭐 최경환 씨 빼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이 지금 민생 문제를 자꾸 정치에 묶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그 정치적으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끝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은 나온 거를 갖다가 야당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장 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세세히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거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뭐 할 국리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닌가 사실 싶습니다. 이제 이번 8월 임시국회 종료가 내일 모레이지 않습니까? 과연
무산이 됐을 경우에 헌정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어떻게 좀 이겨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정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 중진 연석 간담회를 열었는데 선문답을 선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실까요? 벼가 있고 과일이 있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냥 해가 있어서 해만 보이는 해 또는 보이는 구름 또 보이는 비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도 또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늘상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벼가 익는 데는 눈에 보이는 해와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도 역할을 한다.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왜 전국 현안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장 대표님,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저 의미는요, 자기가 뒤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저 발언은 쓸데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게 뭐 성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자기가 공치사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지금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는데 어떤 부분이 꽉 막혔다고 보십니까? 우선 예를 들자면 우병우 씨 문제라든지 등등. 예, 또는 예. 이 추경안 문제라든지 네네네. 또 정인 채택 문제 문제라든지 등. 어느 하나도요 완전히 지금 이게 오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기 싸움이. 그래서 아주 참 양쪽 다 무능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요. 정치는요.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뒤로 좀 교섭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뭐 뒤로 뭐 하고 있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글쎄요, 이게요, 쓴소리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며칠 됐다고 그렇게 꾸짖기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정현 대표에게 그 이정현 대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예. 참고 기다려 봤는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저 당 대표 된 지 며칠이나 보름 남짓 됐다고 됐죠. 네, 그 뭐 콩내라 판내라 한다는 건 좀 그거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다고 그랬지만 결국 그거는 내가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좀 더 기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시간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입장을 어떤 방법 찾아내자 말을 하는데요. 예. 말이라는 것이 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툭툭 던지는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청와대 가서 직원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직원을 하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서가로 있을 때 직원하는 것과 당 대표로서의 당을 대표해서 하는 직원은 또 달라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예.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무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사건건이 대통령한테 가서 뭐 쓴소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뭐 검찰의 수사 문제도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의 진상을 빨리 파악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자는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취지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유 교수님, 사실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한테도 중간 보고하지 말고 소신껏 결과만 보고해라. 네. 이런 정도로 지금 네. 힘과 객관성을 좀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민정수석을 수사하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지난번에 그 누구예요? 정윤회 사건 할 때 중간 보고하면서 별거 없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방 맞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요 이번 이 우병우 사건을 우병우 사건 하나로 볼 게 아니고 이 청와대가 그동안 이 박근혜 청와대가 겪어온 이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많았어요. 뭐 정말 뭐 문창극 씨 같은 사람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거두절미해가지고 잘려나가는가 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동욱. 예. 최동욱도 뭐 정말 뭐 큰일 날 것 같이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최동욱 씨의 그 이제 개인 비리가 이제 넣고 제일 재미있었던 게 정윤회 사건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무슨 뭐 강남에 어디 중국집에서 십상시가 모이고 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여러 어쩌고 의혹이 그러면서 있었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끝에 가서 뭐예요? 결국 뒤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병우 수석은 어떻게 됐느냐? 우병우 수석도 그런 그림 속에서 봤을 때 뭐가 나타나는 게 없지 않느냐? 근데 이석수 특감이 그런 얘기했죠. 경찰이 협조를 안 한다. 지금 이 세상에 경찰이 협조 안 한다고 그게 비밀이 숨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컨텍스트에 본다면은 네. 사실 청와대가 좀 이 피해 의식에 잡혀 있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우병우 수석을 낙마를 시켜버렸다. 네. 그럼 그 청와대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은 무엇인가? 사실 뭐 특별한 그 증거도 없이 그냥 언론과 의혹 제기.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로 낙마를 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군지 또 하나 또 붙잡고 그럴 수 있단 국정 말이에요.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도요 이철성 씨라고요 경찰청장 지금 방금 임명이 됐네요. 네네네. 근데 저 사람 검정도 민정수석이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요 정말 경찰청장 되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 고위 간부 중에 저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그 신분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즉 이건 대한민국 검찰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신분을 네.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경찰을 굉장히 이 양반이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 예.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도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물러나야 되고 저는 근데요 언론도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의혹을 일면 머리 기사로 막 뽑습니다. 이건 아주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언론하고 한판 오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오기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 그럽니까? 국가 원수라 그럽니까? 대통령께서요 좀 폭넓게 이걸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무책임한 의혹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 일부가 아니라 언론도 저는 아주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시다. 또 하나 좀 저희가 나눠서 봐야 될 게 사실 이번 검찰이 우병우 수석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이석수 씨 수사한 거 아니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 수사에서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된다. 저는 그건 또 그것대로 별도로 뭐 정말 여론도 있고 얼마 전에 다룰 일이 있지. 어떻게 특별감찰관이 조사하라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임명한 사람인데 그걸 동시에 그냥 수사 의뢰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또요 뭐 고검장이라서 더 조사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지검에 맡겨서 이제 우병우 수석도 그렇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우병우 수석은 특별하게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별도 수사를 그러니까 이분의 동시에 수사 의뢰는 저는 안 되는 것이 저는 옳지 옳다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저는요. 이석수 감찰관이 한 달 동안 수사해서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의혹만 두 개 찾아냈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석수 감찰관이 절차상에 적절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뭐 나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론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청와대와 어떤 상의도 없이 지금 우병우 수석을 수사의뢰를 했다. 네네네. 저는 그것도 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은 저는 우석우 수석은 정윤의 십상시에 비교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석수는 조홍천이 되는 거 아닌가 최종 싶어요. 어떤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긴 하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네. 그 토지 뭐 재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 이번 특별수사팀의 검찰 내용 여론에 못 미칠 경우에는 특검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특검 간다고 뭐 나오나요? 그런데 역시 그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찰이 뭐 지금 신속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좀 네, 믿고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사실 어제 호남을 방문을 했는데요. 호남에서 과격 세력이 배제하고는 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엊그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양극단 중에 한쪽이 정권을 잡는다면 또다시 절반의 국민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정현 대표도 과격 세력 제외해야 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간지대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정현 대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보수 우파가 호남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일본의 과거지사를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호남도 과거 보수 우파들의 그 잘못을 문제 삼을 권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도와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정말 30만 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됐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뭡니까? 그리고 전두환 그 사태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해서 저는 우선 이정현 대표가 무슨 호남 마케팅이니 뭐 그런 거 하기보다 네. 보수 우파 정당의 대표로서 과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호남에게 그 용서를 빌고 그러고 나서 호남과 그 화해와 연대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치사에 대한 사과를 해야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호남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대화가 되는 거지. 그 옛날 거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옛날 과거를 풀어주지 않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삽시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정현 대표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당론으로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호남과 그런 화해를 할 때 호남이 다시 정치의 변방에서 정치의 주류로 돌아오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나 그런 것들이 말이 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과거에 대해서 마치 없었던 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 지금 한일 관계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보수 우파가 호남에 어떤 피해를 줬다 뭐 그런 것보다도 과거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또 사과하고 그러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지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호남과 보수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게 제일 우선이다. 우선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요 이정현 대표가요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호남 지지를 확대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할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국정 운영 잘못하면요, 호남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김종인 대표, 또 이정현 씨까지 이 자꾸 중도, 양극단 배제, 이건 전부 다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정답을 모른다는 것을 실토하는 겁니다. 맨날 중도 통합, 중도. 중도가 문제가 아니고 양극단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 방안이 양극단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양극단이라는 게 친문 친박인데요. 문재인 씨도요. 아주 정말 대한민국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문재인 씨라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또 친박 세력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친박이라고 왜 안 됩니까? 즉 지금 이거는 그런 거는 없이 맨날 친박이냐 비박이냐 문이냐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래 싸우고 있다는 거. 즉 이거의 문제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배제한다. 이런 친박 친문을 배제해야 된다. 중도로 해야 된다. 중도 해봐야 뭐가 됩니까? 그걸 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니까요. 맨날 중도 얘기는 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과정이 저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한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즉 정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정답을 모른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맨날 상대방 욕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친문 세력 공격, 친박 세력 공격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요.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김천희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 오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비공개로 해보자라는 또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북한이 오늘도 SLBM 실험을 했듯이 핵과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앉아서 죽겠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체제를 갖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배치 지역을 발표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정말 피해가 있으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듯이 피해가 있으면 배치하면 안 된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국민들이 괜히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 다른 기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좀 이거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자. 대신 부지는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고요.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수의 뜻을 따르되 거기서 소수의 피해자를 최소화시키고 피해자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서 5천만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지 정말 성주 군유로 결정이 됐으면은 그 결정을 신중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저는 이철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너무 늦은 주장이다. 늦은 주장이죠. 지금은 그분도 이제 진박 중에 한 분일 테니까 그분이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철우 의원은요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요 성주 국민들이 무슨 안을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는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성주 국민들이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성주 포대라는데요. 거기는 너무 성주읍하고 너무 가깝고 또 고도도 낮고 해서 그것보다는 더 나은 곳이 발견됐다. 그걸 우리가 옮기려고 한다. 딱 이렇게 뭘 해야 되죠. 성주 국민들이 좀 방안을 가져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국가안보 문제를요 일개 국민한테 물어보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근혜 정부는 또 한국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국민을 설득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오늘 저희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해봤는데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또 우리 정치의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